자, 반갑습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실전 3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GNS3 프로젝트 구성과 라우터, 스위치, 게이트웨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격 경로를 설정하고 이제 프로젝트 속에 공격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될 예정인지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요 포인트로는 공격 지점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을 이해하고 공격 지점을 실제로 구축해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모든 포인트를 다 진행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 네트워크 환경 구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제 3회차만으로는 다 진행하기 부족하니까 앞으로 몇 회차 정도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각 게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선생님이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영상 편집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게임 속 주인공들은 이제 네트워크 속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정상적으로 이제 패킷을 보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정상적인 패킷을 보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킹을 수행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해당 타겟에 접근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이 타겟에 정상적으로 접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처럼 보이는 이동 장비 혹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훔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이동 장비로 이제 장갑차 하나가 준비되는데 저희는 저렇게 큰 장갑차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당 웹 서비스에 접근할 패킷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패킷이라고 말을 해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해당 웹 서비스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인공들은 정상적으로 그 해당 타겟에 접근할 수단을 이제 얻게 되었고 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단에다가 이제 나쁜 짓을 벌일 겁니다. 바로 악의적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코드나 혹은 장비들을 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한 악의적인 코드를 심기 위해서 환경부터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GNS3의 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GNS3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젝트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가운데 이제 빈 화면이 이제 메인 화면이고, 이제 이 우측에 토폴로지 서머리라는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창입니다. 그리고 서버 서머리는 이제 프로젝트 구동에 필요한 서버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콘솔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거나 중단할 때, 혹은 이제 어떠한 토폴로지를 추가할 때 모든 행동을 이제 에러라든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든가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창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좌측에 있는 아이콘들이 보이시는데, 이 아이콘들은 이제 각종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지금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우터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 요소 중 하나이고, 스위치는 리소스 공유 요소 중 하나, 그리고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연결 종착 지점으로 여기 클라우드나 NAT, VPCS 같은 예시들을 들 수 있으며, 시큐리티 디바이스는 보안 관련 장비로 현재는 이 디바이스 기본 구성 요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랑 스위치,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라우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 장비로서 이제 여러 스위치라든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디스패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제 어떠한 트래픽을 받았을 때 이 트래픽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EIP 주소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 라우팅을 수행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연결을 수행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주소 기반으로 이제 하나의 장비에서 브로드캐스트를 수행해서 이제 소규모 디바이스들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예요. 스위치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해 있고, 이제 공유기 같은 게 스위치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집에는 이제 공유기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거대한 스위치를 이용해서 라우터로 연결된 하나의 이제 인터넷 회선을 이제 여러 군데로 퍼뜨려서 다른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 디바이스끼리 이제 통신을 할 때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프로토콜 안에서 이제 통신을 수행할 때 라우터를 사용하는데, 이제 프로토콜이 다른 이제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야 될 경우 이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이런 다른 네트워크나 다른 프로토콜에서 통신을 할 때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하드웨어 장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라우터가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 자체적으로는 좀 모호한 편이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만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우터 생성하는 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제 사진으로 옮겨 담았는데, 이 과정을 직접 같이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생성하는 과정은 이따 실습 시간에 수행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공격 경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커가 지닌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스위치랑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 게이트웨이까지 가고, 다시 라우터랑 스위치를 거쳐서 디바이스까지, 상대 목적지 디바이스까지
패킷을 전달하면은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취약한 이제 명령어를 취약한 소스 코드를 악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제 전달해서 상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야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자투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디바이스 공격에서는 이제 라우터를 대상으로 이제 라우터를 목표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기 스위치를 목표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스위치랑 라우터를 해킹해가지고 이제 스푸핑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이제 라우터랑 스위치의 보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속에서 공격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커는 취약한 패킷을 전송해서 기관 서버를 마비시킵니다. 기관 서버를 마비시킨다기보다 취약점을 악용해서 이제 악의적인 명령이 수행될 수 있게 취약 패킷으로 인해서 악성 코드 서버로 기관 서버가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서버에서는 악성 파일을 유포하고 이 악성 파일을 유포하여서 기관 서버에서는 이제 악성 파일을 실행하도록 유도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기관 컴퓨터에서는 이제 악성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해커는 기관 컴퓨터의 제어권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빼내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한번 실습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NS3를 오픈하셨으면 제 리센트 프로젝트, 저희가 저번 시간에 프로젝트를 생성했었죠. 생성한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라우터랑 가상머신을 이 GNS3에 추가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다시 실습으로 다시 수행할 거니까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맨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라우터를 현재 생성되어 있는 라우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NS3에서는 라우터를 따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추가하기 위해서 직접 템플릿을 지우고 다시 한번 템플릿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템플릿을 클릭해 주세요. 템플릿 클릭해 주셨으면은 Import an Appliance File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Next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사전에 준비한 GNS3 어플라이언스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Install the appliance on the GNS3 VM 이 타입을 체크해 주시고 다시 Nex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언스 파일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들 목록을 나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이 다 존재하지 않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인스톨을 시켜놨어요. 이 버전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서 이 버전에 대한 이미지를 임포트 시킬 때는 이제 클릭하시고 임포트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면 눌러주세요. 임포트 버튼이 활성화되어서 눌러주셨으면은 이제 버전에 맞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수행이 되는데 이 업로드가 전부 다 수행이 되면
설치를 수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버전으로 설치를 수행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라우터가 생성이 되었죠? 이 라우터를 드래그 하셔서 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옮겨줍시다. 그럼 R1이라는 라우터가 생성이 됩니다. R1이라는 라우터가 생성이 되고 저희는 이제 라우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위치도 한번 빼볼게요. 스위치를 빼보시면은 Please choose a server를 선택할 수 있는데 로컬로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니까 로컬에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M 엔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을 생성해 줘야 되잖아요. 가상 머신을 생성해 줄 때도 New Template 클릭해 주시고 이번엔 Manually Create a New Template 이라는 버튼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Next 눌러줍니다. Next 눌러주면은 이제 VMware VMs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VM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New 버튼 클릭해 주세요. New 버튼 클릭해 주셔서 Run this VMware VM on my local computer 선택해 주시고 이 VM 리스트에서 CentOS 7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치한 CentOS 7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더 이상 VM 리스트에 이 CentOS 7이 뜨질 않아요. 하고 피니시를 해주시면은 위에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캔슬을 눌렀지만 여러분들은 어플라이 하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팅할 가상머신 스위치 라우터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가상머신과 스위치 라우터를 각각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할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 선같이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서 Add a Link를 하시고 이더넷 제로에서 스위치는 이더넷 1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VM 설정을 잠깐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쪽 가상머신하고 스위치를 연결하기 전에 우선 라우터하고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죠. 라우터는 패스트 이더넷 00에서 스위치 0번으로 연결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이 되면은 이제 연결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데 이 연결할 때 이 동그라미 표시는 이제 이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이제 스위치 온 되어 있는 상태라는 표시이며 스위치가 오프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네모 박스 표시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버튼을 좀 링크 상태를 좀 없애고 싶다. 그럼 이제 다시 얘 클릭하시면은 이제 링크에서 다시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라우터를 보시면은 라우터에 지금 링크가 하나 있잖아요. 이 링크를 다시 추가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컴피규어 슬롯에 가봅니다. 슬롯에 가보면은 어댑터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어댑터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직렬 포트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직렬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제 직렬 포트를 다른 포트를 이용해서 직렬 포트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PA8T라든가 아니면 이제 PA-FETX 이거 TX는 이제 송신한다는 의미의 T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슬롯을 하나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슬롯이 하나 더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이제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저희는 CentOS 7 VM이랑 스위치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좀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entOS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VMware를 켜주시면 CentOS 7 64비트 VM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Edit Virtual Machine Setting을 클릭해 주시면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터 설정에 호스트 IP 어드레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NAT라든가 호스트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호스트 only 그리고 커스텀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커스텀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가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VMnet 1번하고 8번 제외하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1번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제 이번 프로젝트 실습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고 뭐 OK를 눌러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VM 내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NAT를 돌려놓고 VM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주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PADDR 이라는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은 현재 네트워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CTL, STATUS 그리고 네트워크 를 입력하시면 현재 네트워크라는 서비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실 수 있고 스테이터스 말고 이제 스타트를 입력하시면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시작시킨다. 스탑을 입력하시면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종료시킨다. 그리고 리스타트를 입력하시면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재시작한다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명령어는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 저희는 한번 네트워크 설정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봅시다. cd etc sysconfig 그리고 네트워크 스크립트 s 붙여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이제 ls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이 파일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ifcfg ens33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실 겁니다. 근데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vi, 미니멀한 그 vi라는 편집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윈도우즈에 기본 내장된 텍스트 메모장과 같은 역할을 제공해요. 근데 vi는 다루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노라는 아주 다루기 쉬운 편집기를 설치할 겁니다. yum이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입력해 주세요. yum 그리고 install install 나노라는 텍스트 편집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노라는 텍스트 편집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다른 명령이 뜨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 명령이 뜨게 되면 이제 쭉 이제 인스톨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안내문이 뜨면은 Y 버튼을 눌러서 Y랑 N 버튼 중 하나를 누를 수 있는데 Y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한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나노 ifcfg ens33을 입력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제 인터넷 설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고정 IP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부트 프로토에서 지금 동적 할당으로 설정된 DHCP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넌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실습 시간에
수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편집기를 나가주도록 합시다. 컨트롤 X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텍스트 편집기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콘솔 창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콘솔 창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이 플레이어 버튼 눌러주시고 매니지 버추얼 머신 세팅 들어가 주시면 다시금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트워크 어댑터 확인해 주시면 커스텀에서 VM 넷2로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잠깐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이 설정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설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럼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 add 버튼을 눌러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해 주시고 기존 네트워크 어댑터는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어댑터를 바꿨어요. 바꾼 상태에서 한번 다시 연결을 시도해 봅시다. 스위치에 이더넷 1번하고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네, 잘 연결이 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센토스 7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VM을 한번 종료를 해주시고, 여기서 VM을 한번 종료하신 다음에 이 GNS3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이용해서 스타트를 시도하면은 정상적으로 VM이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 표시가 뜰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아무튼 이제 가상 머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부터는 라우터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우터 설정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를 스타트 시켜주세요. 스타트 해주시고 콘솔 눌러줍니다. 콘솔 눌러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솔라퍼티 혹은 퍼티에 진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퍼티나 솔라퍼티 진입은 이제 네트워크의 터미널을 네트워크에서 아니지 현재 라우터라는 그 기기 안에 있는 쉘을 열기 위해서 이제 터미널 창을 띄우는 건데, 쉘의 이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중 하나의 이제 터미널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외부 터미널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 거죠. 이 솔라퍼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간혹 이제 솔라퍼티가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에 들어가셔서 제너럴에서 콘솔 세팅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이 부분 에디트 할 수 있어요. 에디트 하시면은 이제 아래 이제 선생님 보시면은 이 솔라퍼티의 위치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 솔라퍼티 위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명령어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이 솔라퍼티가 간혹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열리는 원인이 이제 솔라퍼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열지 못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경로를 이제 맞춰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솔라퍼티가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이 너무 작은데 이게 늘릴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Configure 터미널, 줄여서 CONF 하고 한 칸 띄고 T라고 입력하시면은 컴피규어 터미널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1의 컴피규어 터미널 설정 터미널을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인터페이스하고 몇 번째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느냐, 패스트 이더넷 0-0에 들어갈 겁니다. 패스트 이더넷 0-0으로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IP address IP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선 임의로 10-10-10-2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서브넷 마스크도 그냥 임의로 지금 255, 255, 255, 0 C클래스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근데 IP 주소 보시면 이게 C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P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P를 더 이상 셧다운 시키지 않고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no shutdown 이라는 명령어까지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exit 자, 이더넷 베스트 이더넷 지금 설정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설정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고 싶다면은 show IP 인터페이스 brief brif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매뉴얼대로 IP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수행을 해요. 여기서 이제 매뉴얼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대로 이제 라우터에 IP 주소를 저장하고 이제 다른 라우터랑 통신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정한 내용들은 이 솔라퍼티를 종료하면은 강제로 이제 다 날아갈 테니까 copy running config 러닝하고 짝대기 하나 넣으시고 config 한 칸 띄고 스타트업 짝대기 넣으시고 config 해주시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config 설정을 스타터 config에다가 복사할 것이냐 라는 안내문이 뜹니다. 그럼 ye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yes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은 카피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는, 이 러닝 컴피그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show 러닝 컴피그 줄여서 show run 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러닝 컴피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모어 버튼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가 쭉 내려가고 엔터키를 누르면 한 줄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라우팅 기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VM을 하나 더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피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공격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악성 코드 유포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VM을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이제 스위치랑 라우터를 그때 생성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VM 하나 더 생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이 라우터 파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유튜브 링크 하단에 선생님이 공유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공유 링크에서 이 라우터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수업 시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